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작은 고을 홍성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대나무 숲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일 정도로 무럭무럭 자라나며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었다. 사람들은 이 숲에 들어가면 이상한 경험을 하곤 했으며 누군가는 돌아오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홍성의 한 마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민수는 어느 날 꿈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수야, 대나무 숲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라. 민수는 꿈을 꾸고 난 후 매일 생각에 잠겼고 숲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게 되었다. 어느 날 문득 민수는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숲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막상 들어서니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대나무 잎들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숲의 중심부로 향할수록 민수는 길을 잃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반짝이는 햇살이 대나무 사이로 비쳐들었고 그 빛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민수는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마을에서도 유명한 은하수 연못에 도착했다. 은하수 연못의 물은 마치 별빛이 깔린 것처럼 빛났고 물속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어울렸다. 연못가에 앉아 숨을 고르던 민수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하네, 젊은 여행자여. 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연못 위로 나타난 것은 투명한 몸을 가진 노인의 영혼이었다. 기린 수염을 휘날리며 고요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던 노인은 바로 꿈속에 나타났던 할아버지였다. 내 소원은 무엇인가? 노인은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소원이라면 이루어질 것이야. 하지만 대가가 따를 것이니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여라. 그 순간 연못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민수는 눈앞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고 민수가 깨어났을 때 그는 숲의 입구에 서 있었다. 무엇 하나 바뀐 것은 없어 보였지만 민수는 자신이 특별한 경험을 했음을 직감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대나무 숲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했다. 그의 이야기는 곧 마을 사람들은 물론 주변 마을들까지 퍼져나갔다. 이후 홍성 마을에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마을의 작물들은 과거보다 풍성하게 자랐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가 더욱 정착되었다. 마을에는 다시 큰 폭력 같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일상은 더욱 행복해졌다. 민수의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숲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았고 어떤 일이든 대가가 따름을 항상 유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계속 지키며 살아갔다. 홍성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그 숲에 발을 들이는 용기 있는 자들만이 숲에 숨겨진 이야기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 마을에는 황금바위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바위는 매일 해가 질 때마다 황금빛으로 빛나며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산신령의 축복을 받아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라 믿었고 그 주변은 신성한 곳으로 여겼다. 마을의 중앙에는 연일 빨랫줄에 걸린 수많은 빨래 같은 두루미에 깃털이 흩날리고 있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메웠다. 이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두루미의 깃털을 닦아 청결하게 유지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깃털이 정결할수록 황금바위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발산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오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의 이름은 이수호였으며 먼 곳에서 여행을 하던 중 이 아름다운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그의 호기심은 황금바위에 닿아 있었고 그 광경을 직접 보고자 했다. 수호는 마을 장로에게 황금바위에 관해 물었고 장로는 신중히 경고했다. 그 바위는 신령님의 영역이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것이야. 하지만 수호는 장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자 몰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달빛 속에서 길을 헤매며 드디어 황금바위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서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바위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심하게 진동하며 황금빛을 더욱 강하게 발산하고 있었다. 바위 위에는 한 마리 두루미가 앉아 있었고 그 두루미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젊은이여.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바위의 비밀을 알게 해서는 안 되네. 두루미는 수호에게 바위의 진정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황금 바위는 사실 마을의 옛 영웅이었던 한 장군이 변한 것이었다. 장군은 옛날 전쟁에서 마을을 지켰고 영웅으로서의 생이 끝나자 산신령에 의해 이 바위로 변했다. 이는 마을을 보호하고 신비로운 힘을 부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이 바위를 해치지 않도록 이 비밀은 엄격히 지켜져 왔다. 감명을 받은 수호, 그는 마을로 돌아가 두루미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마을에서 가장 근면한 일꾼이 되었으며 황금 바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두루미 깃털 관리를 전심전력으로 맡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놀라워했고 황금 바위는 다시 그 찬란한 빛을 지속적으로 발산하였다. 시간이 흘러도 수호는 비밀을 지켰고 그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정선의 전설은 세월에도 변치 않을 황금 바위와 함께 계속해서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는 황룡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 높고 광활한 모습 덕에 대전 전역에서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산과의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갔다. 황룡산의 동쪽 기슭에는 용호라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는 사시사철 맑고 투명한 물을 유지하며 주변에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용호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용호에는 하늘의 용이 내려와 몸을 씻고 하늘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그 물이 그렇게 맑고 깨끗한 것이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용호의 물빛은 은은한 청록색으로 변해 마치 용이 다시금 내려와 춤을 추는 것과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용호의 물을 마시거나 그 근처를 거닐었으며 특히 농부들은 그 호수의 물이 작물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용호에는 접근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호의 물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그 호수를 더럽히면 호수의 신령이 노여움을 사게 되어 큰 비를 내려 마을에 홍수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어느 날 대전에 대단한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급해졌고 그중 일부는 용호의 물을 마구 퍼내기 시작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규칙이 깨지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용호 의신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날 밤 하늘에는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한 구름이 나타났다. 다음 날 대전의 모든 샘과 강이 다시 한번 풍성한 물을 흐르게 되었다. 사람들은 황룡산의 정상에 올라 감사해 마음을 담아 제사를 올렸고 용호는 여전히 그 맑고 청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후로 사람들은 절대 용호의 규칙을 어기지 않았으며 자연이 주는 혜택과 경이로움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대전은 번영을 누리며 도시로 성장했지만 용호의 전설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다. 대전의 새로운 세대들은 고향의 산과 호수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워갔다. 그리고 해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용호의 전설을 들려주며 그 신비로운 호수의 기억을 간직하도록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농경지로 유명한 삼척 지역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달의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보름달의 밤마다 푸른빛으로 빛나며 하늘과 맞닿아 신비로운 광경을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달의 여신이 산다고 믿었고 가끔 밤중에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삼척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보름달 밤에 연못가에 제사를 지내며 풍년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의 제사에 참여했던 한 젊은 농부 철수는 연못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비늘을 가진 거대한 붉은 잉어를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에 매료된 철수는 그 이후로 매일 연못을 찾아 잉어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가 연못가에서 졸음을 참으며 잉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연못 위로 고운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람처럼 가볍게 명렬하며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애타게 나를 기다리던 내 마음을 알고 있다네. 나는 이 연못과 삼척의 수호신으로 나의 이름은 바람의 여신 설왕이라 하네. 설왕은 철수에게 삼척을 수호하는 조건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피조물을 함부로 다룰 경우는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후로 삼척의 주민들은 설왕의 말씀을 잊지 않고 연못과 주변 자연을 지극히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도 삼척은 전설 속 이야기처럼 번영하고 평화로운 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끊이지 않았고 한 상인이 이 지역의 자원을 탐냈습니다. 그는 연못에 사는 붉은 잉어의 비늘이 황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밀리에 잉어를 잡으러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상인이 던진 그물이 연못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상인은 승리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곧 연못은 검고 무겁게 변하며 격렬한 폭풍우가 불어닥쳤습니다. 그것은 설왕의 분노였습니다. 상인은 연못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라졌으며 그 이후 삼척에 몰아닥친 폭풍은 모든 것을 치유하려는 설왕의 경고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삼척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못과 자연을 소중히 하며 살았고 어느새 다시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전설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져 내려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연못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경애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삼척의 연못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날 연못 위 거울 같은 물빛 속에서 설왕의 모습이 산들거린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기억하고 배웠답니다.